안녕하세요. 오늘도 한번 채점을 매겨볼게요. 오늘은 제 자가 채점을 한번 해볼게요. 맨날 채점하니까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네, 저도 한번 제 스스로를 채점해볼게요. 단타 치라고 한다면 이 종목들 위주로 이 마우스가 바뀌어가지고 좀 어렵네요. 이 종목들 위주로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모습. 일단 자신감 점수는 저는 95점 정도 많이 낮춰서 이 정도로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미친 조정 파헤치기. 이 자신감이 거의 뭐 어렵네 진짜. 마우스 기관 외인을 두드러 패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 자신감이 엄청나죠. 자신감 점수도 95점 정도 줄 수 있겠네요. 종목 한번 살펴드릴게요. 여기서 전반적으로 일단 한번 살펴드릴게요.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어제 제가 알기로 14.5% 올랐어요. 하루 만에.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장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정도 가격대면 다들 이거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한번 1차 적감에서 들어가기 괜찮겠는데요? 라고 했잖아요. 저는 한 말은 지키거든요. 그래서 바로 9시 장 시작하자마자 들어갔어요. 어제랑 목록은 똑같아요. 24개죠. 24개인데요. 그 중에서 저는 어제 4개 들어갔어요. 4개. 제가 뭘 들어갔느냐 말씀드렸나요? 지금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아무튼 어제 가장 큰 매력도는 이 친구였어요. 14.5% 올랐거든요. 그리고 제가 들어갔던 건 신텍, PI 첨단 소재, DBI텍, 그리고 마지막 시즌이었어요. 네 개를 네 가지 종목을 다 수익을 보긴 했어요 어제. 근데 이게 참 아쉬웠죠. 이어플로우가 너무 아쉬웠죠.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는 사연이 좀 있어요. 이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를 개발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기간이 제가 그때 10월 조정 초기 때도 말씀드렸죠. 기간이 유독 상장하는 기업들만 심하게 때린다고 표현을 했죠. 제가 때린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억울하게 맞았던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너무 심하게 맞길래 제가 한번 밸류에이션을 내봤거든요. 밸류에이션. 근데 너무 저평가인 거예요. 이게 원래 이 가격이 아니었어요. 엊그제만 하더라도 3만원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4만원 언저리면은 4만원 언더면은 너무 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올려놓고 저는 안 들어가는 센스. 그랬습니다. 그리고 종목 하나 좀 기본적인 설명은 좀 해드릴까요? 이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도 이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MB 필터거든요. MB 필터. 요게 지금 굉장히 부족해요. 요거랑 이제 부직포도 있어요. 부직포까지. 그래서 마스크 지금 수출 규제를 풀어줬잖아요. 그죠? 이게 마스크 시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거운 짐이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출, 지금 해외는 지금 코로나가 한창이죠. 난리 났잖아요. 마스크가 부족해요. 근데 국내는 어떻죠? 코로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죠? 근데 그런 와중에서 국내 시장은 마스크가 공급 과잉이었어요. 공급 과잉. 근데 수출 규제 때문에 수출을 하면 그 양만큼 국내 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내수. 그러면 수출 마음껏 할 수가 없죠. 국내 내수 재고 부담을 떠안게 되니까요. 재고. 그래서 못하고 있었던 거를 이번에 한번 확 풀어줬죠. 정부에서. 국회에서 막 논의가 있었잖아요. 이거 수출 규제 풀어라 라고. 그래서 식약처에서 이제 검토해보겠다 해가지고 풀어줬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MB 필터는 왜 봐야 되냐면 이 MB 필터 같은 경우는 마스크에서 되게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직접적으로 생산할 만한 업체가 별로 없어요. 근데 크린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공급을 해줬어요. 여러 업체들한테. 근데 MB 필터 부족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다른 여타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할 즈음에 크린앤사이언스는 9월부터는 자체 소비만 하겠소라고 공표했죠. 그러면 당연히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마스크 관련주 가운데서는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심텍, 이거 제가 정말 많이 언급을 했던 기업이죠. PCB 중에서는 저는 사실 대장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비교될 만한 기업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제 시야에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2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 냈죠. 그리고 저는 2021년을 좀 기대하고 있어요. DDR5가 본격화되는 2021년도가 되면은 좀 더 크게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거 마우스가 진짜 익숙치가 않아서 좀 많이 더러운데요. 좀 잘 봐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지금 주가 이거 말이 됩니까? 심택이 16,000원이라뇨.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정말 말도 안 됩니다. 2만원 밑은 저평가예요.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내도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힘택을 가지고 제가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조금만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기관에서 매물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죠.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에 잠깐 설명을 드렸죠. 그 대주주 요건 변경 회피 매물을 내고 있어요. 기관들이 지금 현재. 그래서 기관들이 가지고 있을 성격의 종목들이 오히려 더 심하게 빠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기업들 가운데 하나가 요거예요. 당연히 크게 빠지죠. 기관이 이렇게나 많이 파는데. 그죠? 그러면 반대로 해석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가격인 거죠. 15,000원이 말이 됩니까? 심택이 15,000원? 몇 년 전 가격입니까 도대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버려야지. 이런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PI 첨단 소재도 제가 뭐 누차 얘기를 많이 드렸죠. 이것도 3만원 밑은 저평가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저는 뭐 저도 단타로 되게 많이 수익을 가져갔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가장 많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나왔다 뺐다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뭐 스마트폰 업황을 좀 봐야죠. 그래서 신제품이 나오고 뭐 그런 상황이 되면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PI를 이제 전기차 각형 배터리에다가 이제 저렴 필름으로 이렇게 공급을 해가지고 제품의 되게 안 써지네요 진짜. 제품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뭐 PI 바니쉬도 전기차 모터에 이제 코일 코팅액으로 확정이 됐죠. 그래서 본격 가동 중, 장기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이라고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도 말도 안 되는데 전체 시장 기조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기본이라고 하면 지금 시장 기조가 한 이 정도에 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평가보다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더 하향 조정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좀 요거는 운영 방식이 되게 독특한 회사거든요. 쉽게 설명을 해서 그 기업 운영진이 주주를 굉장히 잘 챙겨줘요.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바탕이 되지 않는 기업들은요, 끝이 좋질 않아요. 매번 그랬어요. 잘 나가다가도 막 시비 발행 때려버리고 블록딜 걸고 별짓거리를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엔 주주를 아프게 해요.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저는 아무리 기업 내용이 좋아도 주주를 생각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절대 투자하지 않아요. 이것도 원칙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측면에서도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기업을 바라보는 내용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용으로 보면은 뭐 비전 플레이스먼트,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후공정 그리고 PCB 요런 분야의 다양한
분야해. 그리고 메모리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요거 시스템 반도체까지 요런 게 다각도로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근데 좀 단점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힘들게 해요. 주주를 다른 방면으로 가격으로 힘들게 한다고요. 근데 저는 언젠가는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않을까. 언제? 저는 2021년 유력하다고 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게 더럽네요. 뭔가 설명이. 그리고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이 기업도 좀 독특하죠. 되게 삼성 SDI와 공급 계약을 맺었죠. 공동개발이네요. 공동개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랑 2차전지 어떤 거? 스탁 장비. 되게 안 써지네. 스탁 장비. 그러면서도 OLED 패널 제작 공정도 하고 있죠. FMM인데요. 이렇게 OLED와 그 다음에 2차 전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팔방미인이다라고 예전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방면으로 다각도로 봤을 때는 매력도가 진짜 높죠.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요. 장기적으로. 왜냐면 두 가지 아주 핫한 2차 전지까지 두 가지 아주 핫한 테마를 걸치고 있잖아요. 어느 하나 악재 없이. 그러니까 괜찮은 기업인데 참 저는 이 주가도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이게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의 힘을 크게 받고 있구나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MOU 체결이 되어 있죠. MOU 요것도 중요해요. MOU가 뭐냐면은 예전에 언제였어요? 작년에 19년도에 10월에 삼성에서 MOU 해서 뭐 있었어요? 소재 그리고 부품 장비 이렇게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큰 규모의 투자를 확정지었죠. 투자. 그래서 뭐 있습니까? 뭐 장비로 따지면은 ICD, 힘스, 원익, IPS 그리고 뭐 있죠? EST, LOT 베큐um 있었고요. 부품은 BH, 이녹스 첨단 소재 있었고요. 소재는 동진 세미캠 그리고 뭐 덕산 네오룩스 이런 기업들이 있었죠. 그렇게 이제 MOU 삼성의 MOU 체결 기업 가운데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재죠. 좋죠. 그리고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 할 말이 많은 기업이에요. 좀 되게 저는 만약에 저도 잠깐 자꾸 주주이긴 하거든요. 근데 좀 되게 화가 날 것 같아요. 오래된 주주분들은 저라면 진짜 되게 화날 것 같아요. 기업 내용은 아마 이거 공부하신 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지금 진짜 그 중국 파운드리 업체들이 지금 다 두드러 맞았잖아요. 미중 그 무역 갈등 때문에. 그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기업 뭐 있습니까? SMIC 있었죠. 요 기업이 이제 그 세계 파운드리 기업 가운데서 한 4등, 5등 정도 하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완전 두드러 맞았어요. 그 미국한테. 그래가지고 그 수혜를 고스란히 지금 DB 하이텍이 받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받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이제 이미 근데 그 이전에 DB 하이텍은 작년부터 공장 가동률이 100%였어요. 뭐 99.7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의미 없어요. 공장 가동률이 그 100%로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서 한 가지 수혜를 더 받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진짜 그 경사입니까? 그래서 그 단점은 물론 없을 수는 없어요. 그 8인치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증설 투자가 좀 힘든 점이 있어요. 굉장히 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글쎄요. 저는 지금 DBIT가 가지고 있는 환경은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누가 봐도 너무 뻔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호재가 또 있죠.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뭐 있죠? UMC, 그리고 뭐 뱅가드, 이런 기업들이 그 2020년 상반기부터 가격을 인상했거든요. 그래서 그 DBIT 같은 경우도 칩 생산 단가를 좀 올렸어요. 그래서 가동률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저평가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은 가동률이 100%다. 그럼 뭘 더 성장하느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었거든요, 보통 시장에서. 근데 이제 단가 조정을 통해서 좀 지혜롭게 그 과정을 헤쳐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1,000원은요 진짜 정말 짜증나네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정말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테크잉도 마찬가지로 이게 테스트 핸들러 세계 1위 기업이에요. 아이고, 세계 1위 기업이고요. 국내 유명한 자산운용사들도 이 테크윙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어요. 한 5%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관이 딱 가져가기 좋은 종목이죠. 기관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021년에 DDR5 본격화가 되면은 좀 수혜를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2021년도에는 SSD의 번인 공정 장비가 추가될 예정이라서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16,000원 말이 안 되죠. 원래 한 진짜 아무리 적게 잡아도 18,000원도 저는 적평가 영역으로 보거든요. 또 참고만 좀 해주세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ISC도 마찬가지로 그 테스트 소켓 만드는 회사잖아요. ISC예요. 그 테스트 소켓 이름이 기업 이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반도체 이제 최종 테스트 단계에 사용되는 이제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데 이 소켓이 그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환경이죠. 그 영업이익을 내기에. 그래서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세계에서도 두 번째인가 그럴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출 비중도 뭐 비메모리 그리고 메모리 비율이 한 뭐 48대 50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죠. 비슷해요. 이것도 저는 18,000원 이하는 좀 많이 저평가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그나마 좀 덜 빠졌네요. 그리고 다음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힘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삼성 디스플레이 OLED 마스크 인장기를 납품하는 회사죠. 그래서 원래는 그 3D에 일본 기업 뭐였지 이거 이거였나? 제가 스펠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 기업에서 주로 납품을 하고 있었어요. 3D에. 근데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무슨 프로젝트,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지정이 됐어요. 힘스가. 그래서 그거 플러스 소재 국산화 수혜 영향까지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평가죠. 사실 이게 말이 됩니까? 힘스가 어떻게 12,000원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IC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이렇게 다각도로 납품을 하고 있어요.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중국, 일본까지 다양하게 그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두 개의 기업이 같이 가는 그림이 많이 나오죠. 묶여서. 그리고 이 슈피겐코리아도 주주분들 굉장히 제가 많이 주주라면은 저도 자주 사고팔고 하는 기업이긴 한데요. 제가 주주라면 좀 이 기업도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주가가 너무 반영이 안 돼요. 진짜 기업 실적은 굉장히 좋거든요. 뭐 누가 어떻게 태클을 걸 수 없을 정도로 좋아요. 이게 이제 스마트폰 케이스를 만드는 업체잖아요.
근데 좀 주가의 문제가 좀 많은데요. 저는 굉장한 저평가라고 보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보면은 그 뭐야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슈피겜 뷰티가 캘리포니아 그 주정부와 손세정제 계약을 맺었죠. 손세정제. 그것도 좀 보셔야 되고, 테슬라 모델 3에 들어가는 강화유리도 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좀 다각도로 봤을 때는 매력이 괜찮은 회사인데 참 희한하게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테스나도 할 얘기 굉장히 많죠. 지금 하나,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인가요? 지금 6번까지 진행됐을 거예요. 설비 투자를 진짜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700억 규모, 마지막이 700억 규모로 설비 투자가 들어갔는데 또 한대요, 내년에 3월에. 이거는 뭘 예측할 수 있느냐? 설비 투자를 한다는 건요, 이미 수주 계약이 대기업으로부터 받아졌다는 거예요. 뭐 나온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쳤습니까? 설비 투자 어떻게 이렇게 계속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년간 거의 7번을 했어요. 100억 이상 규모로. 그래서 내년에 800억을 한다 그러는데요.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고, 주가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네요. 이게 진짜 완전 저평가였거든요. 누가 봐도. 그래서 언젠가는 이거는 튀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죠. 아마 대부분 다 저뿐이 아니라 대부분 다 이거 예상을 못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테슬라가 어떻게 이 가격입니까? 지금도 물론 이제 급등을 하긴 했지만 이것도 저평가예요.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는. 다음은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는 OLED 패널을 만드는 회사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주주분들이 되게 답답하실 수 있어요. 거북이죠, 거북이 진짜 말 그대로. 근데 덕산 네오록스 같은 기업은 저는 굉장히 탄탄한 회사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가도 그렇게 심하게 빠지진 않아요. 뭐 다른 30%씩 이렇게 빠지지는 않거든요. 2%씩도 잘 못 오르고 2%씩 진짜 엉금엉금 기어가서 그렇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는 탄탄하게 보고 있고, 마찬가지 2021년 B7, B11 공장이 가동화되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아마 좀 주가를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지온 같은 경우 예전에 한번 실망 매물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폭락을 했던 기업이죠. 그래서 제가 16만원 정도가 바닥이니까 요거 한번 노려봐도 괜찮습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요게 뭐냐면은 폰탄 수술이 뭐냐, 이게 이제 그 선천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심실을 한 개만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그 기형이죠. 말 그대로 기형을 가지신 분들에게 해주는 그 수술이에요. 수술인데요. 보면은 이제 심실 이렇게 심장을 보면은 그 좌심실, 우심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우심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폐로 피를 공급해주고 혈액을 공급해주고, 그리고 우심실 같은 경우도 전신으로 이렇게 혈액을 공급시켜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가 없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슬프죠. 그래서 이제 그 정상적인 이제 심장 기능을 좀 수행하게 해주기 위해서 진행하는 3단계 수술 가운데서 마지막 수술 단계에 해당되는 역할을 한다.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유대나필이라고 있죠. 유대나필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뭐 이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발기부전 이런 거 써도 되죠. 근데 어차피 저희는 다 성인이니까요. 발기부전,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그리고 하나 그 폰탄 수술 환자, 이런 분들에게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금 뭐 일상 들어간 것도 있고 삼성 진행 중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주가는 좀 억울하게 빠졌다. 저는 뭐 개개인마다 다 그 기준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염두에 두셔도 괜찮은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노와이어리스 5G 장비 기업이죠. 그래서 이동통신 시험 장비, 계측 장비,
그리고 스몰셀 이런 거 제품 생산하는 회사죠. 뭐 저는 이제 5G 같은 경우는 크게는 KMW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노와이어리스를 보고 있어요. 이노와이어리스 저도 5G 언젠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을 보고 있는데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KT로부터 그 스몰셀 공급사로 선정이 됐죠. 그리고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무선망 최저가 솔루션 이거 같은 경우는 납품이 여러 군데로 들어가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 그 다음에 LG전자, SK, KT, 또 뭐 있죠? LG, 보다폰, O2, 노키아, 버라이즌까지 다 아주 다각도로 좋은 고객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평가죠. 이거는 저평가. 심한 저평가까지는 아니고요. 잠시 수정할게요. 5G가 지금 워낙 두드러 맞고 있기 때문에 5G 장비 가운데선 전 가장 저평가라고 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종목 바꿔치기 만약에 뭐 솔리드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꿔야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제가 싫어하는 기업, 싫어한다기보다는 에이스테크 있죠. 제가 투자 매력도 2점 줬죠. 2.0 줬어요. 주주를 아주 개똥으로 생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게 같이 밀렸을 때 슬쩍 바꿔치기 했으면 탄력을 잘 받을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전략을 한번 짜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되게 길어지네요. 또 원익퀸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쿼츠를 생산하잖아요. 세계 1위에요. 이 기업도 내용이 좀 있어요. 최근에 많이 빠졌죠. 주주분들 아마 되게 속상하셨을 텐데요. 최근에 있던 IR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모멘티브를 인수했었잖아요. 모멘티브 요게 이제 쿼츠 원재료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요 기업에서 인수를 했어요. 근데 요 인수한 기업의 그 실적이 좀 떨어졌다라고 해서 IR 때 아씨 망했어 약간 이런 얘기가 돌았대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좀 약간 하락을 맞았는데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회사예요. 여기서 좀 싸게 내면 여기 매출은 오르고 여기는 떨어지는 구조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공급하는데. 근데 왜 이걸 가지고 그런 잣대로 판단을 내리시죠? 기업 내용을 봐야지. 기업 내용 아주 훌륭한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탄력을 어느 정도 받고 있네요. 그래서 원익균 씨는 뭐 만약에 주주분들이 계신다 그러면은 저는 별로 이거 걱정되는 기업이 아니에요. 지금 안 그래도 그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뭘 걱정할 게 있나요?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이 아픈 손가락 G3BNT 같은 경우도 와 오늘 이렇게 오를 줄은 몰랐어요. 근데 좋은 뉴스가 나왔잖아요. 오늘 뭐죠? 안구 건조증 치료제를 개발하잖아요. 뭐 RGN259 요거는 제가 한 언제부터 했죠? 8월인가 9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 10월 중으로 한번 일을 한번 낼 것 같은데요. 뭔가 낌새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나왔네요. 그 피험자 투약 모집이 완료됐대요. 그렇다는 것은 임상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구나, 좋구나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축하드립니다. 저는 못 들어갔어요. 진짜 뽑기운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이따 말씀드리지만 저는 진짜 최악의 선택을 오늘 했거든요. 그리고 엑시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게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장비가 주력이잖아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에 거의 올인했죠. 올인 한 90% 이상을 납품하고 있어요. 삼성전자에만. 뭐 무슨 기업 있죠? 또 유니테스트 이런 기업 같은 경우도 이런 기업은 하이닉스에 또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슷해요. 이거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2021년도 DDR5 비중이 D램 중에서 한 25% 상승한다 그러죠. 그리고 2022년도에는 40%대를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메모리 테스터는 당연히 호조가 예상이 되는 거죠. 누가 봐도. 그래서 이거 죄송합니다. 엑시콘 같은 경우도 좀 길게 보면 괜찮은 가격대다. 지금은 근데 너무 많이 올랐네 오늘. 이게 10,000원 언저리였을 때 아주 감사합니다 하고 보고 있었는데. 다음 MC넥스도 머리 아픈 기업이죠. 참 힘들게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죠? 미국에서
인권 탄압 문제로 중국의 오필름이라는 회사를 블랙리스트에 상무부에서 올려버렸어요. 그 말은 애플과의 계약 공급을 끊어버렸어요. 오필름이라는 회사에서. 오필름이라는 회사를, 이게 미국, 이게 중국이에요. 그래서 그 수혜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왜냐, 애플에서 국내 그 기업 가운데 하나와 그 계약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런 소식이 한번 그때 들렸거든요. 좀 됐어요. 근데 그게 결국 MC넥스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제 MC넥스가 선정이 되는 일만 기다려야 되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고객사를 선정하면은 고객사란다. 공급사를 선정을 하면 잘 바꾸지는 않아요. 애플 같은 경우는. 근데 선정할 때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해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뭐가 있겠어요. 그런 까다로운 기업에서 그 계약을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거, 그 많은 기업 가운데서 MC넥스를 톡 집어서 계약을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급박한 환경 속에서 찍었다면 충분한 사전적인 준비를 이미 하고 나서 이야기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체결될 확률이 당연히 높죠. MC넥스. 뭐 기업 내용은 뭐 말해서 뭐합니까? 국내 최고죠. 그래서 잘 한번 기다려 보세요. 만약에 카메라 모듈을 삼성전자와 애플을 둘 다 공급하게 된다, 그러면 아주 큰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도 뭐 있습니까? 그 10월에 폐암 진단 키트, 그리고 12월 정도 될 것 같아요. 12월에는 또 대장암 진단 제품이 미국에서 임상을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호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돼요. 지금 평가가 저평가예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한번 잘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디바이스 ENG 같은 경우도 이거 얘기가 길죠. FMM 세정 장비를 어디 3D에 납품, 삼성 디스플레이에 공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 시장에도 이미 진출해 있어요. 중국 시장에도 아마 굉장히 큰 뭐라 그래야 되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90%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하고 한 2천억 규모의 수주를 받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좀 안타깝죠. 지금 주가가 이게 말이 되는 주가입니까, 진짜.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삼전에 평택 이라인 그 랜드 투자 소식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 놓여 있죠, 이 기업은. 그래서 잘 지켜보셔야 돼요. 계속 지켜보시면서 한번 껑충하고 뛰어오를 때 들어가시면 물릴 수 있고요. 저평가 영역일 때 들어가셔서 기다려야 하는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네요. TS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죠. 막 이거 되게 까다로운 기업인데요. 뭐가 있을까요? 인터페이스 보드. 이거 어디서 하죠? 테크행에서 하죠. 그리고 ISC가 하고 있는 이 소켓을 이 기업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납품을 하고 있죠.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 제가 이게 점유율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기업 내용이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점유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한 8%, 지금 8%까지 상승을 했다 그랬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OLED 검사 장비까지 같이 하고 있거든요. OLED 검사 장비 요거를 이제 어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한 100억대 규모로 공급 계약이 맺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한번 지켜보면서 살펴봐야 되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저평가였는데요, 오늘 탄력을 잘 못 받았네요. 그리고 시젠도 이거 할 얘기가 되게 많죠. 지금 미국 그리고 유럽 어떻습니까? 프랑스 등 그 봉쇄령까지 다시 나왔죠. 코로나가 계속해서 2차 대확산기로 가고 있어요. 난리가 난 상태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수급으로 좀 보면 외국인이 어제부터였죠. 어제부터 진단 키트를 막 매집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시젠이 주가가 밀렸던 이유는 전체 시장 기조에 이제 따라서 그냥 같이 밀린 거일 뿐이거든요. 근데 시젠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2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 냈죠. 그리고 3분기 때도 마찬가지. 지금 지난번에 관세청에서 나왔던 송파구에 있거든요. 송파구 진단키트 수출 현황을 보니까 3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너무 뻔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주담을 아주 괴롭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언제 발표해요? 지금 흐름 어때요? 왜 떨어져요? 아주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제 11월 둘째 주에 발표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지금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서 코로나 진단 키트주 말고 딱히 그 안정성이 보장되는 산업을 잘 찾지는 못하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적이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실적도 뒷받침 안 되는데 밀렸으면 어떻게 뭘 믿고 투자를 합니까, 제가? 실적이 그나마 받침이 돼야만 한번 던져볼까? 안 되면 내년 기다리지 뭐 라는 마인드로 투자를 하죠. 내년도 지금 또 뭐 있습니까, 호재? 인플루엔자 죄송합니다. 인플루엔자 예비용 동시 진단할 수 있는 콤보 키트 지금 수출 시작했지 않습니까? 10월부터. 그 실적도 지금 괜찮다고 소문이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기업은 한번 투자해볼 만한 거죠. 다른 진단 키트 기업 가운데는 글쎄요, 저는 그 추천드렸던 종목 가운데서 제널로션 저평가로 있었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글쎄요, 다른 기업은 전 별로 그닥 뭐 있다면 랩지 정도? 이 정도 말고는 별 관심이 없어요. 기왕한다 그러면 대장주를 노리겠죠. 그래서 신흥 같은 경우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평가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저는 정고점 이상 보고 있어요. 만약에 시장이 좀 받쳐준다 그러면. 아무리 시장이 밀려도요, 실적은 다 쌓이거든요. 다 쌓여요. 언젠가는 누가 살아남겠어요. 실적이 보장되는 기업들만 살아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길어졌네요. 또 이 작가가 픽했던 기업은 저는 오늘 아침에 빠르게 먹고 나와서 그 향후에 한 개에다가 좀 집중 투자를 했는데요. 자, 보세요. 쭉 있죠. 다 전반적으로 괜찮죠. 막 괜찮았단 말이에요. 딱히 크게 밀린 기업도 없고, 이런 건 7% 올랐고, 이런 건 10%씩 올랐고, 4% 괜찮았고요. 24개거든요. 그 중에 꼴찌 시젠. 제가 지금 잘 확인은 안 했는데 주가가 2.3% 올라가고 있어요, 증시가. 근데 제 계좌는 마이너스 0.2%. 말이 됩니까 이게? 24개 기업 가운데서 하필 선택은 시젠. 정말 시젠 진짜 욕한 거 아니에요. 욕한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욕한 거 아니에요. 제발 좀 분발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진짜. 나 안 그러면 내일도 점심시간 때 나가서 주담 한 1시간씩 괴롭힐 거예요. 진짜 계속 물어볼 거예요. 없는 질문 만들어서 물어볼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기업 내용은 간단하게 살펴드렸는데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요, 질문 주세요. 그럼 답변 다 드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그 장 한번 알려드릴까요? 장이 지금 제가 아까 그 오전에도 적어드렸죠.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기관은 뭐 볼장 다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지금 집중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냥 종목이나 하나 사놓고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오늘 좀 아팠어요, 사실. 그래서 일도 못했거든요. 출근도 못했어요, 오늘. 그래서 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직 보진 않고 있는데 장이 끝나면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수급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약간 제가 이 정도 반등했다 그러면 변화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점이 변화됐는지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엊그제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급이 어느 정도는 개선이 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개인이 파는 양상이 저는 가장 좋다 그랬잖아요. 최근 흐름 중에서는. 그죠? 요 양상.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변화. 그 변화의 시작점은 미국 증시. 미국 증시가 코로나 초창기 때로 돌아갔거든요. 지금 다시.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국내 기업의 그 영향권인 기업들을 자꾸만 외국인들이 콕콕 집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코스닥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가져가고 있죠. 어제도 그랬고 오늘까지 이어졌어요. 그죠? 지금 보진 않았는데 제 촉을 한번 믿어봅니다. 아마 그렇게 장 마감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최소 2% 정도 때는 마감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내일을 잘 봐야 돼요. 오늘 코스닥 기준으로 800 초반선까지는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조정을 받았을 때, 조정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어느 지점까지 회복을 할 수 있느냐를 이제 여기서 잘라서 다 살펴봐야 돼요. 어느 지점까지. 만약에 기간이 좀 크게 도와준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변수 하나라고 한다면 대주주 유권이 10억으로 유지된다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시장에 큰 탄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배제하고, 이거는 가능성이니까요. 어디까지나. 그럼 이거를 배제하고 본다 그러면 기간이 얼마만큼 그 국내 증시에 들어올 수 있느냐를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규모로 들어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냥 매도 폭을 좀 줄여주는 정도는 나올 수 있겠는데 매수 규모를 늘릴 것 같은 느낌이 전혀 들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그래서 뭐 그 여담이지만 기관이 언제였죠? 그 한 10월 초 정도 되나요? 그때쯤에 이미 대주주 요건 변경 때문에 물량을 이렇게 낸다고 이렇게 얘기가 돌고 있네요. 그래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 다만 기대하고 있는 건 외국인 수급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좀 잘 살펴보면서 대응을 당분간은 이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심스럽게. 어떻게? 수익 줄 때는 빠르게. 그리고 매수는 느긋하게 반드시 파란색에. 저는 무조건 파란색에만 사요. 빨간색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잘 가지고 계시고요. 한번 쭉 살펴보고 제가 또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길어졌는데요. 자, 결과는 제 초이스는 아주 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종목 들어가셔서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제가 계속 응원 드릴게요. 옆에서. 아시겠죠? 힘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